행복한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이 물 먹은 바가지 깨수기 넘치기 바라갑니다. 자, 오늘 유튜브 또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문경에 갔더니 우리 김성석 우리 여문자 사장님이 제게 선물 준대. 맛있다. 먹어봤나 호두과자. 씹어봤나 호두과자. 죄송합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아마 제 연배 나이대 아마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지금 그 염상섭 씨가 쓴 건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그 표본실에 청개구리처럼 아마 지금 죽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과학한테 죽었어. 과학한테 죽어가지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그 안에 그냥 갇혀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거를 진짜 말도 못하는 진짜 사두부활이 말하는 팔싹동이 칠싹동이 같은 그런 실력으로 이렇게 참 하려니까 참 이해력도 부족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도 부족하고 성경도 그렇고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하여튼 뭐 별 지랄을 해서라도 좀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용서 바라고요. 제 의도만 좀 깨달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들이 완전히 그냥 그 박제가 돼 있어요. 박제. 그냥 짐승이라면 박제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냥 청개구리처럼 이 표본실 안에 어떤 그 박스에 꽉 갇혀갖고 과학이라는 왁구에 꽉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창세기 1장은 열어보지도 못하게 물에다 꽉 채워놨어. 절대 이 창세기 1장이 움직이질 않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뜯어보는 사람도 없고 전혀. 제가 이제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역사를 좀 흘러가고 성경을 뒤집어보고 그리고 마귀가 쓰는 과학이라는 그것 속에서 그들의 실수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삶에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정에 갔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 몰라. 왜? 뭐 안 봤으니까. 근데 아주 그날 그 법정에서 죄냐 아니냐 그것을 이렇게 판결하는데 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이죠. 증인. 그런 증인들을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증인 중에 하나가 그릴리 장군인데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셔갖고 제가 불러도 오진 않아. 불러도 대답은 깜깜. 어찌하오리까. A.W. 그릴리 장군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남극 혹은 가상의 남극 대륙 코스모폴리탄지 17호 1894년도 페이지 296에서 나오는 건데요. 평평한 땅에서의 남극은 북극처럼 실제하지 않고 그 대신 큰 그릇 혹은 세상을 담은 것처럼 대양을 담고 있는 천지는 거대
빙벽이 땅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평한 땅에서의 남극은 북극처럼 실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대신 실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큰 그릇 혹은 세상을 담은 것처럼 대양을 담고 있는 남극은 이 북극이 조그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게. 천지는 거대 빙벽이 땅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 빙벽이 있대요. 땅 주변을 거대 빙벽이 얼음돔이죠. 얼음돔.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된 것이 남극이라는 겁니다. 남이 78도 혹은 그 밑에 어느 위도에서건 나침반으로 방위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서 동서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100에서 200피트 1피트가 약 30.48cm니까 그런 높이의 거대한 빙벽을 목격하게 된다. 그 빙벽은 온 세상 땅을 에워싸고 있는 남쪽 평평한 땅의 끝 디스크의 끝 테두리 같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첫째 날 뭘 창조했죠? 빛.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 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날 물들. 세 번째 날 무태에서 땅이 드러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그 안에 해달별. 요거 여러분들 요거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달별이 네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위와 아래의 가운데. 그럼 가운데면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 가운데지만 실상은 조금 위쪽이죠. 위쪽. 왜냐면 여기 가운데 공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사는 거죠. 솔직히 가운데는 진짜 가운데는 아랫물 모르죠. 진짜 가운데 이제 밑에서 띄워놓은 거지. 일단은 공간을 하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공, 퍼머먼트, 라키아 다 같은 말이죠. 궁창.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달별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좀 위쪽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이제 중간에 그게 있어요. 해달별이. 창조과학에서는 이 홍수 때 이 윗물이 다 쏟아졌다 그래요. 윗물이 다 쏟아져서 없어. 그러면 이제 세상은 세상 말대로 과학 말대로 하면 지구가 아니죠. 반구죠. 반구. 반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아직도 여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붙어서 살고 있대. 그러면 창조가 개나 과학에서도 일단은 틀리죠. 성경과도 틀리고. 그래서 윗물이 다 쏟아졌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물이 많아. 그리고 창문들이 있어가지고 다 열어준대. 그러면 창조가 개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요. 그죠? 흙이 드러나요. 땅이.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사는 건데, 자, 옆으로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둥그렇다고 생각하고, 이게 밑입니다. 여기가. 중앙이 북극이에요.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죠. 좌정하시고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은 그분의 뭐라 그래요? 디딤 하는 여기 보좌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발등상을 놓는 발등을 놓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막 돌아가면 이게 예수님 발이 막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퍼즐들 하나 성경을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이 땅은 평평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퍼즐들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북회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해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이
남극이 남극. 남극. 아까 그 그릴리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점점 넓어지죠. 예. 만약에 그 과학이 말하는 거라면 좁아야 돼요. 여기가 북극이라면, 여기 이만큼이 북극이라면 이 밑에도 이만큼만 북극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둥근 지구라고 본다면. 근데 남극을 갔다 온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북극처럼 좁은 게 아니고 점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넓어요. 북극 이만큼 좁은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남극이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이게 그 과학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과학은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조금도 맞는 게 없어. 앞에서는 그거 하나님의 창조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저기라고 정반대. 그런데도 그렇게 감각이 없고 눈치도 없고 엄청나게 가르쳐줘도 안 들어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것을 알아셔야 돼요. 이거. 이 구도가 하나님하고 과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마귀하고는. 남극 지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매우 빈번히 등장한 그 얼음 장벽은 폭설로 인해 만들어졌을 남극 대륙에서 남극해까지 펼쳐진 수백에서 1000피트 이상의 엄청난 두께인 듯한 물결 모양의 빙하 혹은 만년설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이 얼음 장벽들이. 얼음 장벽들이. 욥기에서는 이게 옷처럼 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봤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얼음 장벽은 만년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 두려운 광경을 향해 접근하는 대담한 항해사들에게 대리석으로 깎아 놓은 듯 단단한 수직 절벽을 보여주는데, 여기 딱 여기 만나는 수가 수직 절벽. 얼음인데 절벽이야. 그냥 절벽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두께는 해발 100에서 200피트이고 수면 밑으로 800에서 1800피트 이상이니 총 1000에서 2000피트 정도가 된다라고 이분의 이제 그 그릴리 장군의 개인적인 자기의 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 표현은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공통점은 뭐가 있다? 얼음 장벽이 있다. 사무엘 로브담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1884년까지 사셨는데 성경은 우리의 감각과 함께 땅이 평평하고 고정되었다는 생각을 지지하며 전적으로 인간의 추측을 기반하는 체계의 옆에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테틱 에스트로노미 어스낫 글로브 거기에서 117페이지에서 밝힌 부분이고요. 땅이 평평하다는 것은 증명되어 왔는데 땅 표면의 중심점은 북극성 바로 아래의 위치이고 땅의 가장 먼 외곽 남극은 빙산과 얼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펼쳐진 땅덩어리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빙산과 얼음으로 돼 있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펼쳐진 땅덩어리. 그래서 이 끝이 얼음으로 돼 있지만 또 뭔가 모르는 그 대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남극 탐험을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지는 발견을 못 하는데 이제 그 일루미나티는 다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게 참 이게 물방울 모양 같으면서도 뭔가 또 밖에 뭔가 또 그 다른 어떤 뭔가의 또 모양이 있는 것 같아. 그 지대의 끝은 안개와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강설과 세찬 우박, 살이 에이도록 차가운 진눈깨비들, 잠시도 쉬지 않는 바람들과 강력한 태풍들, 또 대단한
풍랑들과 서로 충돌하는 빙산들의 풍경이 한없이 반복되는 곳이다. 그 얼음지대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현재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눈과 우박, 강풍들,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강력한 폭풍들과 허리케인들이 그곳에는 항상 있으며 남쪽 끝의 모든 지점들에서 만년설로 이루어진 극경사면이 입장하려 하는 인간들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그곳은 흑암과 암연으로 뒤덮여 있기에 인간이 육안이나 망원경 관측으로 그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뛰어난 항해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시도해 봤지만 남쪽 벽을 돌아서 항해하거나 그 너머로 가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 얼음 벽들을 돔이라고 그러죠. 이 돔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표현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제 표현상 제가 이제 이 줄거리를 이성하는 데 있어서 보강하는 단어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봤을 때 틀리면은 내가 이제 가상으로 잘못하는 거겠지만 제가 이제 줄거리를 봤을 때 그래요. 남쪽 지역이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인 것이 맞다면 남극 회전 항해는 어렵지 않아야 하는데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남극이 이제 작기 때문에 이 북극이 있다면은 북극이 적기 때문에 남극이 있다면 여기도 적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이 지구라고 하는 그것이 맞다면 여기도 좁은 것처럼 여기도 좁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이죠. 땅이 구체가 아니라면 즉 땅에 하나의 북쪽 중심이 있고 여기 그 남쪽은 얼어붙은 빙벽으로 둘러쳐져 있다면 남극 주변을 회전하는 항해가 어려운 까닭이 간단히 설명된다. 맞습니다. 이게 맞다면 결국은 이 구체로 알고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로보담 박사가 지구는 구체가 아니다 제2판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은요, 우리는 지금 구원 하나 받겠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이제 감옥에서 사는 인생들에게는 옥에서 탈출하는 것만큼 그만한 소원이 없죠. 그게 아마 최고의 소원이겠죠. 누구나 뭐 밖에 계신 부모님 위독하신지 건강하신지 아내가 잘 있는지 애들이 어떤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실장 첫 번째 소원 그러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뜻보다는 내가 소원이 처음이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내가 여기 아픈 게 더 아픕니다. 인생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아픈 게 아프지 걔네들 굶어 죽는 거 마음 아프다가도 여기 아프면 신경 거기 안 갑니다. 아우 여기 오지. 이게 인간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거를 알아요.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왕국을 계획하고 계신 그분의 뜻에 맞추려면 먼저 이 창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아닌, 이 표본실의 창조가 아닌 그 표본실을 깨버리고 그 창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작가인 염상섭 선생님이 싫어하는가? 제2탄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깨워라 정상. 2탄입니다. 우리 이광섭 감독님이 영화배우로 이제 강수연 씨가 돌아가시면서 예전에 감자 찍을 때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2탄을 찍기로 했었거든요. 고구마 2탄 찍기로 했는데 먼저 가셔서 아쉽네요.
강수연 진짜 영화배우 멋지신 분이었는데 한 사람씩 가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젊은 나이에 가신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제 표본실의 이 창조 창세기 1장 깨트려서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저기다 쳐박아도 건데 안 돼요. 에? 벌써 몇백 년 동안 그냥 이 창조라는 것은 입을 닫아버렸잖아. 응? 창세기 말은 창조지만 창세기 1장 다 닫아놨잖아. 눈 닫았어, 귀 닫았어, 입 닫았어. 1장만 보면은 그냥 넘어가 스리슬쩍 넘어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못 본 척 했더래요. 안 들린 척 했더래요.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 이 표본실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지구본 우리 대급박 안에 있는 이 표본실 속에 박혀 있는 이 지구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리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창세기 1장만 봐도 벌써 과학하고 부딪히는 게 4-5개 되잖아요. 그것만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달을 때요 한 사람만 깨달으면 막 1000명 10,000명 돌아오듯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예?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한번 벌떡 일어나셨죠. 보좌에서. 아마 그 정도 기쁨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막 박수를 치고 이야 축제를 열어라 막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이 찬양에 그냥 그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돌아와 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1000년 동안 다스릴 왕권 성도가 왕권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1000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분봉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